우리 모두 고정관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죠. 고정관념은 종종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파티의 중심이고 항상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들은 대화와 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깁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묘사되곤 하죠.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오늘 저는 기존 외향적, 내향적이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에 도전장을 내고 물리학적으로 에너지가 측정이 가능한지 비판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은 20세기 최외향성과 내향성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사람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연구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연구와 발견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밝혀내고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오랫동안 유지해온 믿음을 재평가할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탐구는 끊임없는 질문과 재평가를 통해 진보합니다. 융은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잃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활력을 얻으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피곤하고 소모적일 수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한 환경에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재충전합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를 찾습니다. 이 정신적 에너지라는 개념은 측정이 가능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물리학 영역에서 에너지는 열역학 법칙의 적용을 받는 정량화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일을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죠. 물리적 에너지는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인 단위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향적과 내향적이 에너지를 얻지만 측정된 에너지 사례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측정을 못한다면 이는 주관적이며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경험은 주관적이며 전기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과학이 됩니다. 결국 물리학적으로 외향과 내향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신경과학은 성격에 대해 더 역동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의 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나며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신경 가소성은 외향성이나 내향성과 같은 특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호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 가지 성격 유형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간 두뇌의 놀라운 유연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치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만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사람들을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 MBTI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엄격함이 부족합니다. MBTI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낮아 사람들이 검사를 다시 받을 때 종종 다른 결과를 얻습니다. 또한 MBTI는 인간 성격의 스펙트럼을 무시하고 개인을 이분법적 범주로 몰아넣습니다. 성격은 복잡하며 간단한 검사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5번째 섹션, 라벨을 넘어서 개인의 표현 이해하기. 외향적, 내향적 표현 대신 관심과 사랑이란 용어를 넣으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들은 큰 선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 봉사 행위를 통해 사랑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사회적 모임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1대1 대화에서 깊은 유대감을 찾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외향, 내향이라는 용어 대신 관심과 사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인간 표현의 아름다운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섹션, 사회 참여의 스펙트럼, 벽꽃에서 사교 나비까지 사회 참여의 스펙트럼을 상상해 보세요. 이 스펙트럼은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쪽 끝에는 스포트라이트를 즐기며 북적이는 방을 어려움 없이 누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화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립니다. 다른 쪽 끝에는 고독을 소중히 여기고 조용한 사색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속하며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정합니다. 때로는 사교적이고 활발하게, 때로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느 날 밤에는 파티의 주인공이었다가 다음 날에는 고독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분과 에너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관심과 사랑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흥이 나면 얼쑤 추임새를 넣는 것처럼요. 우리의 사회적 참여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섹션, 문화의 영향, 사회 규범 형성하기. 사회 규범을 형성하는 데 있어 문화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는 외향적인 특성을 중시하여 자기 주장과 사교성을 장려합니다. 다른 문화는 겸손과 자제와 같은 내향적인 자질에 더 높은 가치를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쳐 성격의 유동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젓가락 문화처럼 우리도 모르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결국 외향과 내향은 없다. 마지막 세션, 개인을 깔끔하게 정의된 상자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인간 성격의 풍부함과 복잡성을 포용합시다. 조용한 사람과 시끄러운 사람, 사색적인 사람과 자발적인 사람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단순한 라벨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감사를 향해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 섹션, 결론. 외향성과 내향성을 넘어 개성의 세계.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유전, 양육, 경험, 선택 등 수많은 실로 짜여진 방대하고 복잡한 테피스트리입니다. 고정된 성격 유형에 대한 구식 개념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각 개인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독특한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라벨의 한계를 넘어 인간 존재의 아름다운 복잡성을 포용할 때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하나의 단어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요.